물건이 사라지고 기억이 왜곡된다. 나는 분명 어제 여기에 두었는데 오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처음엔 내가 깜빡한 줄 알았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섬뜩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나를 스쳤다. 어머니,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히며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다. 정말 내가 늙고 망가져가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교묘하게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걸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집 안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 순애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 담긴 결실이었다. 아침마다 벽돌을 나르고 저녁이면 서로의 손을 털어주며 웃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첫 세입자가 들어와 월세를 주던 날 순애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남편은 늘 이제는 조금 편히 살 수 있겠다라며 미소 지었고 순애 씨는 그 말에 기대어 행복을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뒤에도 순애 씨는 그 건물만큼은 지켜내고자 했다. 벽에 금이 갈 때마다, 화분에 꽃이 필 때마다 남편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했다. 세입자들의 월세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다. 아들 부부가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었고 손주에게 따뜻한 외투를 사줄 수도 있었다. 그 돈은 가족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였다. 아들 현수는 성실했고 며느리 미정은 아이를 보살폈으며 손주는 웃음을 퍼뜨렸다. 이웃들도 복받은 집이라 부러워했다. 순애 씨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속으로 감사했다. 그러나 이 복받은 집에도 숨겨진 균열이 있었다. 미정의 시선이 자주 상가 건물에 머물렀고 그 눈빛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듯했다.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재산은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조심해야 해.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평온한 집.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에 고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순애 씨와 영숙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다. 젊은 시절 새벽 시장에서 갓 나온 채소를 고르며 서로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 새벽에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세상살이를 웃으며 털어냈다.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으며 아들 자랑, 딸 자랑을 늘어놓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의 우정은 그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세월은 두 사람을 다른 길로 이끌었다. 순애 씨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왔고 결국 낡았지만 든든한 상가 건물을 지켜냈다. 한편 영숙은 야심이 컸다. 옷가게, 음식점, 심지어 작은 부동산 투자까지 손대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남들은 모르게 웃으며 버텼지만 마음속에는 빚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했다. 화려한 옷차림과 큰 소리로 남들 앞에 섰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쌓여있는 독촉장을 붙잡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새벽이 오면 불안한 눈빛으로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대로라면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늘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 씨 집을 찾았다가 마당 끝에 서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했다. 임대 간판이 붙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수입은 적지 않았다.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은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친구의 소박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녀에겐 넘을 수 없는 벽, 견고한 부의 상징으로 보였다. 자신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지지 못하는 것. 그러나 순애 씨는 담담하게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 질투와 시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우연히 그녀는 며느리 미정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불안을 보았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욕망이 번져가는 기운. 순애 씨 곁에서 웃고 있는 미정이었지만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영숙은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도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영숙의 가슴속에 오래 잠들어 있던 욕망이 살아났다. 만약 이 며느리와 손을 잡는다면? 순애 씨의 단단한 울타리 속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순간 잃었던 불을 되찾을 기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감춰졌던 욕망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부터 영숙은 순애 씨의 집에 놀러가는 일이 잦아졌다. 착한 친구 며느리 바람 좀 쐬게 해주겠다며 미정을 데리고 집 앞 카페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런 영숙에게 순애 씨는 대신 고맙다며 커피 값을 쥐어주곤 했다. 처음에 미정은 영숙 앞에서 그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 현수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로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고 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현수는 그런 사정을 어머니에게 절대 알리지 말자고 했다. 사업 시작할 때도 도와주셨는데 더 이상 손 벌릴 수 없어. 어머니가 괜히 걱정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가 막혔다고 했다. 결국 미정은 속을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순애 씨가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긴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시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언제 물려줄지 기약도 없으니 앞날이 불안하기만 했다. 미정의 속내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 건물만 담보로 잡아도 대출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숨통이 트일 텐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그 말은 곧 영숙의 귀에 꽂혔다.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오래 품어온 계산이 번뜩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미정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금기된 문을 열어젖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 망설임은 길게 가지 못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미정의 눈빛은 흔들렸다. 불안이 욕심으로 바뀌고 욕심이 곧 결심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길일지도 몰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시선이 맞닿았다. 서로의 욕망을 읽고 서로의 불안을 공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차갑지만 단단한 동맹이 그날 생겨났다. 겉으로는 순애 씨 곁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다. 영숙과 미정의 교묘한 계략은 어느새 집 안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흔들림을 남겼다. 어느 날 아침 순애 씨는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늘 침대 옆 협탁 위에 두던 약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약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손으로 옮겼던 건지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식탁 위에 둔 기억은 없었다. 순애 씨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밤사이 깜빡하고 옮긴 걸까? 아니면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걸까? 그 불안이 가슴에 번져가던 순간 미정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차갑게 던져진 한마디는 순애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마치 자신이 노인이 아닌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만 같았다. 혼란스러운 순애 씨의 얼굴을 보는 미정의 입가에 슬쩍 미소가 스쳤다. 며칠 뒤에는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반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순애 씨는 온 집안을 뒤졌다. 옷장 속, 서랍 속,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러나 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당황으로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뜻밖에도 반지는 아들의 서재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서류 더미 사이에 마치 일부러 숨겨놓은 듯 끼어 있었다. 순애 씨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자신이 거기까지 들어가 반지를 두었을 리가 없었다. 그녀가 손에 반지를 쥐었을 때 미정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눈길을 던졌다. 마치 또다시 수고를 끼쳤다는 듯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순애 씨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자신이 정말로 건망증이 심해진 걸까? 아니면 나이 들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 그 불안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현수에게 미정은 어머니의 건망증을 걱정했다. 이제는 그렇게 아끼시던 반지까지 잃어버릴 뻔했다는 미정의 말에 현수의 눈에도 걱정이 스쳤다. 어머니는 늘 단정하고 꼼꼼한 분이었는데 여기에 미정은 넌지시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 내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미정의 말을 들은 현수는 지나친 생각이라며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딘가 싸늘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정은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현수는 순간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묻기도 전에 미정은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낮 동안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말했다. 순애 씨가 동네 지인들에게 며느리가 내 반지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은 날카롭게 현수의 가슴을 찔렀다. 미정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현수는 점점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왜 하필 며느리에게 그런 오해를 했을까? 정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걸까? 그날 이후 현수의 시선에는 어머니에 대한 작은 불신이 섞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이나 행동이 이제는 신경 쓰였다. 어머니가 열쇠를 두고 어디에 뒀는지 몰라 헤맬 때도 예전엔 귀여운 실수라며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혹시 다른 것도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건 미정이었다. 그녀는 눈물과 한숨을 곁들여 말하곤 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나를 계속 못마땅해 하셨어. 이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시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현수의 마음속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갔다. 주말 아침 현수는 늘 그렇듯 단지 공원을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달리던 그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영숙이었다. 영숙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느 때처럼 미소가 있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무거워 보였다. 잠깐 안부를 나눈 뒤 영숙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최근 순애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순애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며느리인 미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괜히 트집을 잡거나 사소한 일로 갈등을 만들면서 미정이 눈물을 삼키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그 말에 현수는 얼마 전 미정이 서럽게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어 영숙은 몇 날 전 순애와의 대화를 흘리듯 들려주었다. 순애가 자신에게 며느리는 보기도 싫고 이제 아들도 믿지 못하겠으니 상가 건물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들과 며느리인데 이러다 아무것도 물려받지도 못하게 생겼다며 영숙은 목소리를 높였다. 현수의 눈빛은 그 순간 크게 흔들렸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자식 같은 마음에서 걱정되어 하는 말이라며 조언을 덧붙였다. 순애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상가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경고 같은 말이었다. 그날 아침의 짧은 만남은 현수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영숙이 했던 말이 자꾸만 맴돌았다.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현수는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니의 변화, 아내의 눈물, 그리고 영숙의 은근한 암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게 깔려 있었다. 새벽녘 집 안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는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자 이미 그곳은 얼어붙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숙과 미정이 한쪽에 서 있었고 순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맞서고 있었다. 미정은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울고 있었고 영숙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순애가 미정을 때렸다고 몰아세웠다. 순애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손을 저으며 그저 흥분한 미정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영숙은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본 듯 순애의 행동을 부풀려 전했다. 그 말에 미정은 더 크게 흐느꼈고 현수의 가슴은 갈라지는 듯 아팠다. 그 순간 현수는 차마 그 광경을 더 볼 수 없었다. 어머니를 향한 불신과 아내를 향한 연민이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저녁 무렵 현수는 다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낮에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이다. 정말로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사실인지 그는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현수를 안심시켰다. 순애가 여러 번 미정을 힘들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 덧붙였다. 그리고 마치 좋은 해결책을 내놓는 듯
자신이 아는 훌륭한 요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순애를 요양원에 모시기 전 건물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가를 직접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일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달콤하게 설득했다. 현수는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이토록 깊은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버겁게 다가왔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와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순애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영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결심을 재촉했다. 그날 밤 그는 큰 결정을 내린 듯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현수의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지 못했고 그의 가슴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자 순애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영숙이 한 남자를 데리고 서 있었다. 전문가라 소개된 그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능숙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무너져 있었다. 혼란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 어제의 소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 반면 미정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가 스쳐 지나갔다. 영숙 역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려 한다는 듯한 안도감을 드러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일이 오늘 완성될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부풀어 있었다. 현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현수에게 쏠렸다. 영숙은 깜짝 놀라 손에 쥔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고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떨었다. 순애조차 믿기 힘들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속에는 이미 모든 걸 알게 된 사람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어젯밤 집으로 들어온 현수는 잠든 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아빠, 할머니가 때린 것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 현수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오래전 설치해 두었던 홈 CCTV가 떠올랐다. 아이가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꺼두었던 그것을. 며칠 전 어머니께서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작동시켜 두었던 것이다. 그는 밤새 화면을 돌려봤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미정이 교묘하게 물건들의 위치를 바꿔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약 봉투를 옮기고 반지를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순애가 스스로 기억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순애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영숙이 들어와 미정과 함께 서류를 펼쳐보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흥분이 교차했고 속삭이는 입술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였다. 건물, 상속, 그리고 욕심. 모든 것이 그 화면 안에 있었다. 미정은 현수가 CCTV를 다시 켜둔 줄 전혀 몰랐다. 항상 그 자리에 꺼진 채로 있었기에 거기에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이어갔고 연극처럼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증거로 남아 있었다. 현수는 밤새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눈빛, 억울한 표정, 그리고 덫에 걸린 듯한 삶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혼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배신과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칼날이었다. 거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믿음의 기운이 그 눈빛 속에 스며들었다. 현수는 가만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애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그 온기를 느꼈다.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서 단 하나 남은 버팀목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며칠 뒤 미정은 집을 나갔다. 말로는 변명과 후회를 늘어놓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뒤였다. 현수는 이혼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묵묵히 감당했다. 영숙 역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사라졌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녀가 저지른 계략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친구라 불리던 인연은 그렇게 끝내 쓰디쓴 파국으로 흩어졌다. 순애는 여전히 약을 챙기고 작은 집 안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이제 그녀 곁에는 아들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늘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였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밤이 되면 현수는 가끔 어머니의 방 앞에서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 속엔 깊은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남은 날들을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순애는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곱씹었다. 함께 웃던 영숙의 얼굴, 함께 떡을 빚던 손길. 그러나 그 기억의 끝에는 차갑게 꺼져버린 배신만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직 내 곁엔 지켜야 할 가족이 있구나.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무릎 위에 얹혔다. 해맑은 눈빛으로 할머니, 내일은 같이 놀이터 가자는 말이 흘러나왔다. 순애의 입술은 떨렸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번져갔다. 무너진 신뢰와 아픈 기억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하루는 여전히 어김없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순애는 천천히 마음을 추슬러 갔다.